이제 신월 공부할 차례인데 7월 쥐띠, 8월 쥐띠, 9월 쥐띠, 우리가 전자에 미월 쥐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 휴가철이 돼서 집을 비우고, 있는 집에서는 한 달, 두 달 집 비우는 거 예사잖아요. 뭐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 뭐 어디로 간다 하고, 없는 사람이야 뭐 1박 2일 아니면 동네 골짜기에 가서 놀다 오고 그럴 뿐이지,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휴가철을. 그러니까 그 빈집에 쥐가 들어가서 만판 내 집 삼아서 산다. 그런데 그게 남의 집인데 이게 천살이니까 궁전 같은 집이다. 그래서 실제로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궁전 아닐지라도 궁전에 들어가는데 집세 내? 세 안 내죠. 그러니까 세 안 내는 집 제일 핫바리가 아마 임대주택 들어갈 거야. 그리고 비어있는 집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거야. 요즘 월남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뭐 월남에는 남자놈들이 술 처먹고 마누라를 다 내쫓아갖고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지, 그 월남에도요, 대나무 잘라서 움막처럼 지어놓고 살다가 거기도 개발이 돼갖고 집 짓고 이사 가면서 다 비워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난 애엄마들이 그런 집을 하나씩 고쳐서 여기서 살아라. 그래갖고 거기는 지금 겨울인데도 뭐 퍼러니까 옥수수 따고 그러더라고. 지금 찰옥수수철이래. 그러니까 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괜찮으면은 이제 궁전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 사택에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시골에 지금 빈집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치우고 살겠지. 근데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안 되지. 암만 빈집이라도 집주인이 누군지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들어가야지. 어떤 애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다 쓰러져가는 그 움막집도 주인이 나타나서 내쫓고 그러더라고.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쥐가 미월, 그 다음에 신월, 요쪽에 이제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이면은 거지도 쌀밥 먹는다고 했는데, 쥐가 쌀밥만 먹겠어? 여기 신유술, 여기 만판이에요, 만판. 그런데 단지 부탁할 거는 집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아야 돼. 이 바깥에, 여기는 아직 덜에 널린 상태거든. 여기 9월 가야 타작을 해서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아직 못 들어오고, 초반에는 아주 조금 들어왔을 거야. 타작 시작하기 전. 이게 술 대운이면은 10년인데 한 2, 3년, 처음에는 한 요만큼, 그 다음에 한 중간 가면 이만큼, 이제 끝에 가야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꼭 부탁해야 될 거는, 괜히 사람 주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아라. 바깥으로 나가라. 응? 집 주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아우 저 쥐새끼, 저 도둑놈, 욕먹어요. 도둑놈 취급받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게 집 주변에서 살라고 애쓰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있는 거 만판, 바깥에 있는 거 옥수수 밭에 옥수수 긁어 먹어도, 옥수수 따면은 새가 찍었는지 쥐가 찍었는지 꼭대기에 그 파먹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거 파먹었다고 욕 안 해. 왜냐하면은 바깥에 있었으니까, 지네 눈치 바깥에 있었으니까 절대 쥐 욕 안 해요. 뭐 그것만 그래? 또 고구마를 파먹든지 뭐를 주워 먹든지 절대 욕 안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 돌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7월 오복백과 익어가는 7월, 남의 집 내주고 바깥 세계로 나가자. 나가라. 쥐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출퇴근 제때 안 돼. 쥐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죽으라고 하는 소리지. 옛날에 조조가 순흠이든가 아주 좋은 책사가 있었는데, 한때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조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한테 찬압을 하나 보냈어. 승상이 보내는 거라고. 근데 그 찬압을 열어보니까 빈합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굶어 죽은 거야.
조조가 날 먹지 말아라 하는 거니까 날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해갖고 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쥐띠한테 법 지키라고 하면은 안 된다. 법을 어겨서 누가 날 잡으러 온다고 하면은 눈치껏 도망가야지 그 법에 맞선다.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이 현대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쥐띠인데 몇 월생인지는 모르겠네. 그런데 그인에는 꿈몽자가 돌림자래. 근데 뭐 쥐띠한테 꿈몽은 꿈꾸는 거니까 밤에 꾸는 거잖아. 그는 몽자는 그 어두운 거를 표시하니까 괜찮겠는데 헌자가 법헌자야. 그래서 그런 이름은 잘못 졌다 하고 내가 어디선가 쓴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곡백과 익어가는 7월이니까 그 남의 집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만판 살아라. 또 남의 집 내주고 바깥 세계로 나가라. 쥐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남의 집 쪽은 뭐예요? 여기 조금 전에 미월 지났잖아요. 미월에는 휴가철에 빈집에 들어간 거니까 이게 다 남의 집이잖아. 미월 지나면은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여태까지 그게 남의 집이었지 내 집이 아니었거든. 그 집 내가 살라고 하면은 그것도 골아퍼. 이 쥐띠가 미월생이다 하면은 남의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한 거 한번 볼까? 신태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총장 하면은 사택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요? 있을 것 같겠죠?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지만은 있을 것 같아. 이게 천살이거든요. 천살이면은 천살이 왕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왕궁을 지어서 우리가 왕을 선출을 해갖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부모, 형제간들 힘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뭐 부모 모시면서 살라고 하든지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집이 아닌 거야. 근데 여기서 살았다고 나가기 싫어. 그러면 이거를 내 소유화 하려고 하면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청와대를 사갖고 내 소유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 감당할 돈이 없지. 또 가져도 안 되고. 그래서 남의 집 내놓고 나와라 하는 얘기야. 왜 남의 집에 들어앉아서 도둑놈 취급을 받느냐. 남의 집 내놓고 넓은 세계로 나가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7월생이야. 경신. 신은 무슨 신지 모르겠고 무자, 경신. 자신 것 같은데. 요거는 누구냐 하면은 전태일이에요. 이 사람은 정복과 형사야. 근데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죠. 또 노벨 경제학자. 거시경제학이 뭔지. 거시경제학이래. 노벨상. 남의 집 내놓고 바깥 세계에 나가서 만판 살아라 했는데 이 자체도 다 좋아. 굳이 흠을 찾으라고 하면은 신하고 해서 극한 대립 현상이다. 원숭이가 패싸움을 하잖아요. 편싸움을 해서 지느냐 이기느냐 이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극한 편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일단 진 거야. 응? 그래서 여당에서 이제 야당으로 이제 신세가 전락이 됐지요. 근데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남의 집 내놓고 나가서 만판 살아라. 바깥 세계로 눈 돌려라.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가 제 아무리 크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남의 집이고 응? 또 좁은 세계야. 아니 그게 암만 커도 넓은 들판에 비하겠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영부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꽁꽁 묶인 생활이 된 거지. 이 전태일이가 응?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는 뭐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법을 지켜라 하고 싸우다가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지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죽었어. 저도 법을 안 지키면서 노동법을 지켜라. 누구 보고 노동법을 지키래. 지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래야 그 업주한테도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지. 쥐가 법을 지키면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평화시장에 오지 말아야지. 사람 많은데 오지 말고 저 들판에 가면 먹을 거 엄청 많은데 그 옛날에 참 춥고 배고파서 평화시장에 와서 일했을까? 아니야. 아주 가난한 집에도 도둑놈한테 줄 거는 있대요. 그러니까 전태일이가 평화시장에서 노동법을 지켜라, 자유를 달라 해갖고 분신 자살했어.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는 어쩌다가 영부인이 돼갖고 그 좁아터진 관저에 들어가갖고 아유 참. 그럼 재수 좋은 것도 탈이야. 그러게요. 재수 좋아서 영부인 됐는데 그것도 탈인 거야. 이 사람은 정보과 형사니까 바깥으로 엄청 돌아다녔을 거예요. 응? 경찰서에 들어앉아서 정보 취득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도둑놈들이 은신을 하고 있나, 어디서 담배 빠는 놈들이 그냥 웅크리고 앉았나 하고 보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마누라하고 한참 동안 따로 살았는데 지금은 같이 살아요.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현금 인출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덜미를 쳤더니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 그거 운반책인가 돈 꺼내는 그건가 해갖고 잡아서 상도 받고 위로금? 그런 것도 받고 그랬대요. 지금은 정년퇴직해서 택시 운전을 한대요. 근데 너무 좋대. 막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냐. 거시경제가 뭐예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전체 경제를 큰 눈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경제학.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거시경제하고. 그 사람도 김건희 여사하고 똑같은 임자생이에요. 임자생. 갑술일 신미시. 내가 주류 저널이라고 하는데 운세를 한 12년 가까이 썼어요. 이달의 운세를. 그래갖고 어느 날 그만 쓰겠다고 그랬더니 세월이 10년을 넘었다고 하면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남남이 됐는데 그 주류 저널에 편집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했지. 그 사람도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오래 한 거지.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거 편집을 하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자를 보내는데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그런 거 사방으로 다니더라고. 어떤 때는 프랑스에 뭐 포도 키우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끔씩 술도 한 상자씩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남의 집 내주고 나가라. 나가서 만판 살아라. 그러니까 저기 사람 곁에 있으면은 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아유 전태일이 보고 법을 지켜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쥐띠인데 검사 노릇을 몇십 년을 했대. 근데 지금 이랬든 저랬든 제재를 받고 있잖아. 그 사람이 옛날에 도둑놈들 보고 야, 너 제발 법 좀 지키면서 살아라. 법 좀 지키면서 살아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법을 안 지켜서 들어와 있대. 얼마나 황당하겠어? 피가 거꾸로 솟겠지. 예. 이제 8월을 넘어가면은 7월보다 더 만판이지. 응? 근데 이 8월은 훨씬 조심해야 돼요. 처가 첩을 달랜다. 처가 첩을 달래. 8월부터 보름까지 2주간이 포도순절이래요.
포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봐. 포도 순절. 근데 이 첫 포도를 따갖고 맏며느리한테 그걸 다 먹으라 그랬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포도에 엄청 많은 알갱이가 붙었는데 그만큼 자손을 번성시켜라 해갖고 첫 송이 딴 거를 맏며느리한테 줬는데, 암만 맏며느리라고 해도 그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나? 포도 송이만큼 애를 낳아. 근데 쥐띠 같으면 애를 낳을 수도 있겠다 싶어. 임신 기간도 짧고 또 교미하는 것도 좋아하고 1년에 18,000원 늘린다고 하니까 쥐띠 맏며느리 같으면, 쥐띠 같으면은 그렇게 낳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순절 맏며느리. 그렇게 낳아놓기만 하면 끝인가? 그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쥐띠한테 법은 금물. 요거는 쥐고 요거는 유인데 요게 년살이잖아. 년살. 아까 신은 지살, 그 위에 미는 천살. 계절도 달라졌지만 요 이름도 다 달라졌어요. 년살도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쥐띠 자체도 법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 년살이라고 하는 것도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 기생을 가깝게 한다든지 첩을 가깝게 둔다든지, 예? 또 왕이 후궁을 가깝게 둔다든지 하는 거는 뭐 법 지켜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요것도 법하고는 멀다. 쥐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그래서 8월 쥐띠한테 법하고는 거리 멀어.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법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8월에 추분이 들어있어요. 추분. 낮하고 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분 지나서 한 달쯤 지나면 자연히 밤이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하겠지만, 최소한 8월 달은 중심 지키고 있어라. 이쪽도 저쪽도 편들고 있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월 쥐띠 법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법 가깝게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하기 곤란하죠. 법으로 시험 쳐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엄청 힘들어요. 공채 시험 되게 어렵고 어떤 사람이 회계사 공부를 한다 그랬던가 세무사 공부를 한다 그랬던가 변리사를 한다 했는지 무슨 사자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데 애를 얻고 다니면서 했어요. 결혼해갖고 저도 뭘 해야 되겠다 해갖고 애를 얻고 물어보러 왔어. 근데 한 2년인가 왔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8월 쥐띠였던 거야. 요거는 공채 시험에선 잘 안 돼요. 공채 안 돼. 응? 만약에 예체능 같으면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사무직에서 공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년살, 좀 쉽게 말하면 부하살, 또 흠이 잡히지 않고 우리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입장 같으면 아이 기생살 빨리 알아들어. 그러면 기생도 시험 쳐서 들어가지 않지요. 요런 재주를 보려고 하면은 행동으로 시험을 치겠지. 그런데 그 애기 얻고 오던 그 친구가 요렇게 됐었는데 아유 내년엔 된다고 해갖고 또 그냥 공부에 매달리게 했던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애 얻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나? 유아교육과. 왜 유아교육이냐? 아까 그 포도순절에 첫 송이를 따갖고 맏며느리한테 다 먹으라고 했던 거, 이게 8월 달이라고 하는 게 맞이라고 했는데 맏며느리한테 포도 한 송이를 다 주고 먹으면서 그만큼 자손을 번창시켜라 하고 주문을 했다. 근데 조금 전에 공채 시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아교육을 택하게 됐었나 봐. 유아교육 가라고 내가 권고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학교 선생인데 무슨 선생이었는지는 확인을 못했네. 본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랑이 손님이었는데 교육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아무래도 예체능일 것 같아.
아, 요 사람이 여기 나왔네. 현대아산에 그 정몽환. 법에 어긋났다고 그 대북 송금한 거가 왜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느냐. 그래갖고 이 사람이 현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현대에서 정몽구가 맞이잖아. 제일 큰 사람인데 그때 왕자의 난에서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거는 큰아들한테 갔지만 원 현대라고 하는 모체는 이 사람이 차지했던 것 같은데 그럴 짓들 많다니. 지미 카터. 또 뭐 이 사람은 대통령도 됐네. 응? 공채 시험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에는 됐어. 인기가 좋아갖고 당선이 됐는데 재선은 못했죠. 원래 땅콩 농장 주인이었대는데. 요 사람하고 같은 나이인데 얘는 그거를 경호학과를 갔어요. 경호학과 여잔데. 별 학과도 다 있다 그랬는데 이게 쥐띠, 개띠, 뱀띠 이런 띠들이 오히려 무서움을 많이 탄다. 어둠 세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어둠을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호학과를 가게 됐나? 그런데다가 여기 칼까지 갖고 있으니까. 8월 쥐띠 아는 고객이 있어요? 처가 첩을 달리는 게 뭐예요? 이게 금생수 하잖아요. 아까 연살 했잖아. 연살. 그러면은 이게 전에 서로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불편해도 그냥 한 집에 산다 했었지. 요거 연살이면은 이게 희생, 처 아주 좋게 말했을 때 이게 후처야. 아주 순진하고 좋게 말했을 때 후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쥐띠에 8월생이다 하면은 8월이면은 부모궁인데 지지니까 엄마궁이잖아. 엄마가 후처다. 아니면은 첩으로 들어와서 본처 자리를 차지했다고도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엄마가 요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할머니, 요건 년이니까 할머니하고 금생수 하면서 잘 살았다, 의 좋게 살았다. 그럼 할머니도 될 수 있고 이게 첩이면 이거는 처잖아. 처. 근데 처가 못하는 거 첩이 할 수 있거든. 옛날 드라마, 옛날 영화 보면은 그 본처가 첩 데리고 잘 사는 집 있어요. 그리고 처가 못하는 거를 첩이 하니까 처가 첩을 달랜다. 처가 첩을 달랜다. 첩이 있어서 이게 좋은 거야. 8월이 돼서 좋은 거야. 근데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요거는 닭이니까 닭은 밝을 때 일하고 요건 어두울 때. 그러니까 밝음하고 어두움하고 서로 상관할 바가 없잖아. 첩이 있든 기생이 있든 서로 참견할 일이 없어. 참견했다 하면 저는 저대로 너는 너대로 이게 어긋나는 거야. 서로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참견하면은 참견한 사람이 지지요. 패한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금생수를 해줘서 처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해 끼칠 일이 없으니까 내 생활에 간섭할 일이 없으니까 너 그냥 참고 살아라 할 수도 있고 나가지 않게끔 잘 다독거려서 살 수도 있고. 처가 첩을 달랜다. 우리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동네보다 저 안쪽 동네에 있어. 그걸 가려면 1시간은 걸어가야 되거든.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씩 그쪽으로 또 놀러 가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어떤 때 이제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걔네 집에 가면은 걔네 엄마는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엄마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병이 들어갔고 이 아버지가 엄마를 또 하나 얻었어. 여기 본 엄마 있고 놀러 가면은 이 사람도 엄마 이 사람도 엄마 그래. 보면은 병이 들어갔고 삐쩍 말라서 아주 힘들게 왔다 갔다 해. 이 엄마는 아주 퉁퉁하게 힘있게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막 갖다 줘.
그러면 이 엄마는 그냥 얼굴만 한번 삐쭉 보고 이 엄마한테 뭐 제잘거리면서 뭐 많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떡도 갖다 주고 뭐 고구마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조그맣을 때는 안 물어봤는데 이제 어른 돼서 야 니네 집에 엄마가 물이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본 엄마가 아프고 이제 일 못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를 얻어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이 엄마가 동기간들 다 걷어서 키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가 첩을 달랜다 하는 게 그런. 그 다음에 이게 술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금생수지만 여긴 토국수예요. 토국수나 금생수나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같은 힘을 발휘하는데 여기는 이게 월살이죠. 월살. 엄마 같은 푸근함이야. 그런데다 여기가 타작마당이고 그 타작마당에 나가나 들어가나 먹을 게 천지겠죠. 그러면 창고에 들어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살겠다 하면은 그거는 뚱뚱한 쥐가 돼서 재미없어요. 그냥 타작마당에 뛰어다니면서 심심하면 바깥에도 나가고 뭐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걔한테만 안 잡히면 돼 하고 살면은 되지. 그래서 쥐띠가 등치가 크면은 재미없어요. 등치가 작고 날렵해야 잘 사는 쥐띠야. 남자들이 주먹이 이따만하게 크고 그러면은 그 쌍놈이래요. 여자들이 손이 조그만 사람들이 있거든? 다 식모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특히나 쥐가 타작마당에서 못 먹고 못 산다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근데도 못 먹고 못 산다고 질질 짜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가 그냥 놀고 먹어서 이 살만 찌운 쥐지. 그러면은 뭐 지게작대기에도 맞아 죽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나도. 아유. 타작마당의 쥐, 또 뭐 창고에 든 쥐, 이게 또 재미없으면은요 우물안 개구리라고도 해요. 창고 안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먹고 살고 난 바깥에 나갈 일 없어 하고 먹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살쪄서 쥐구멍으로 들락날락 하지도 못할 거고 바깥 세상을 못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창고 열쇠는 이제 여자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고 안에서 살면은 여자한테 잘 보여야지. 어쨌든 여기 월살이니까 또 여자 손님들이 많을 거고 쥐띠가 술월에 태어났다. 엄마 덕이 많다 하는 얘기도 되고 쥐띠가 술 대운을 만났다 해도 뭐 월살 타작마당에 있다. 또 쥐가 8월에 태어났어도 그렇고 유 대운을 만나도 만판 살기 좋다 이 얘기예요. 신월에 태어났다가 아유 그 집 바깥 세상으로 나가라. 이거는 바깥 세상으로만 놔둘 수는 없어요. 이게 8월 이게 닭이고 요건 개잖아. 8월하고 9월은 모든 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바깥에 있다가도 집안 사정이 궁금하고 아예 집안에 가서 좀 편하게 먹자 하는 생각도 들고 닭하고 개는 가축이니까 바깥 세상에서만 돌 수 없는데 여기는 이유 불문하고 바깥 세상으로 돌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힘들어서 노력하지 않고 했는데도 갖다 주는 게 월살의 힘이다. 부산시장 오거든. 9월이 타작마당이야. 일하는 거는 남자가 바깥에서 하시오. 걷어들이면은 그때부터는 여자 거요. 뭐 개띠가 친정엄마를 모시든가 시엄마를 모시든가 여자하고 가깝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개띠 아니지만 술월에 태어났어. 월살. 이게 여자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자 치마폭에 놀아놨다 하는 얘기도 됐고 지가 여자 치마폭에 파고들었다 하는 얘기도 됐고 또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을 크게 보지는 못하고 부산시장 됐다고 그 안에서 우물거리다가 성추행이에요. 성폭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쫓겨난 부산시장이고 이것도 9월 쥐띠인데 그 회사 사장이 아니라 사장 마누라야. 근데 그 회사를 같이 읽어오면서 뭐를 했냐 하면은 돈 관리를 했겠지. 응?
택시 회사 사모 마누라가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창고 안에 들었던 쥐, 뭐 여자 덕 다 얘기가 되죠. 이 사람도 재위 기간이 너무 짧았대. 교황된 지 33일 만에 죽었다는구만. 요한 바오로 1세. 너무 그 숨이 막혀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뭐를 했냐 하면은요. 뭐 그전에 이것저것 많이 했겠지. 근데 내 손님으로 왔을 때는 그 용달차 같은 걸 하나 사갖고 영등포 그 도매시장이 있나? 그 시장 주변에 물건 뛰러온 사람들 운송해 준 거지. 운송. 물건 뛰러오는 사람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주 애초에 그 뭐 부자 같던데 오거돈 이 사람 좀 잘했으면 부산시장 더 했을 수도 있고 또 서울로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그 뒷뒤에 술을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궁금하네 진짜. 원래 저 사람 부자야. 부잣집 자식이야. 이게 창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 이 창고가 파장 마당에 쥐. 그러니까 저도 부자겠지만 이게 부모 때에서부터 왔겠지. 여자들 치마폭에 들락날락했다. 창고 열쇠는 여자 거다. 이 사람은 그 교황이 돼갖고 그 음습한테 완전히 들어앉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금방 죽었나? 33일 만에 죽었대요. 언제 뽑은데? 요한 바오로 1세래. 그럼 한참 됐구나.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